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주제는 바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 윤석열 패거리를 겨냥한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행보, 그리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와서 그 내용을 짧게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커뮤니티에 글을 남기기도 했지만 각자의 역할과 그리고 협업의 중요성, 어떻게 보면 그게 연대인 것이죠. 그래서 개인의 역할과 또 연대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 짤막하게 공유드리겠습니다.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조국 일가 검찰 수사에 과잉 무리한 수사 있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처음 입을 뗀 것 같습니다. 과잉 수사, 무리한 수사가 있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그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조국 일가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의 공정성에 의심이 간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묻자,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라 언급하기 곤란하다고 하면서도 이 검찰의 그런 수사를 개혁 대상으로 삼고 있고 또 인권수사 개혁 태스크포스를 가동하는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법무부 장관의 정당한 지휘를 따르지 않아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골든타임을 놓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언급도 했는데요. 일단 이 내용만 보더라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무리한 수사, 정말 공식적으로 현직 법무부 장관이 처음 언급한 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많은 국민들도 알고 있겠지만 여전히 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 일가의 명예회복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론이 만약에 일면에다가 대문짝만하게 단독, 의혹, 속보 이런 거를 만약에 지면신문이든 이런 데 보도를 하면 그 위치에다가 저는 바로 잡는 게 있다면 거기에 바로 잡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문짝만하게 보도는 해놓고 막상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알고 보니까 팩트 아니었네? 그럼 아예 그냥 침묵한다든지 혹은 조금이라도 그 더 양심이 있는 신문사는 바로 잡기를 하는데 그 바로 잡습니다가 몇 페이지 뒤에 보이지도 않게 아주 쬐깐하게 다룬다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지면을 할애한 만큼 바로 잡는 게 있다면 바로 잡아야 된다고, 그 위치에 그대로 바로 잡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그 엄청난 보도를 저희가 눈여겨보지 않았습니까? 엄청나게 거의 테러 수준으로 보도를 해놓고 정작 지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그리고 정경심 교수님의 재판 과정을 언론이 제대로 다루고 있습니까?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저는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을 해서 언론개혁 또한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신천지 관련해서도 윤석열 검찰청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무시하고 어떻게 보면 방치를 해서 경찰의 두 차례의 그런 영장에도 오히려 그걸 기각시켜버리고 정말 충격적인 검찰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지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민주당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만약 지휘를 이행하지 않는 일이 반복되면 어떻게 처리하겠냐 라고 물었는데요. 이 압수수색 골든타임을 놓치면서 귀중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 라고 답변한 것은 결국 그런 중요한 자료를 입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확실한 지휘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김종민 의원도 윤석열 검찰청장의 직무수행에 대한 최근 여론조사를 언급하며 법과 규정대로 하는 집행 업무가 5대5 지지를 받는 건 빨간불이라고 지적하자 날카로운 지적이라며 공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의 관련 질의에 검찰청장을 법사위에 직접 출석시켜야 한다는 주장에는 일단 선을 긋고 논의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고요. 또 검찰청장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법무부 장관이 진다면서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돼야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그리고 일가를 절대 잊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희생이 없었더라면 오늘날 검찰개혁에 이만큼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 것이고요. 윤석열 검찰청장은 그간 해왔던 대로 이 검찰과 언론 완전히 그리고 기득권 세력들까지 한편이 돼서 어떻게든 국민을 이렇게 눈속임을 하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덕분에 지금 우리가 검찰개혁 그 과제를 차근차근
시간을 가지고 완수해 갈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간단한 저의 생각을 정리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최근에 페이스북에 직접 글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이 각자의 역할을 스타크래프트에 비유해서 요즘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 스타에도 보면 다양한 유닛이 존재하고 쓸모없는 유닛은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또 공중전과 지상전이 있는데 지상을 맞는 그 탱크는 공중 유닛 한 마리만 오더라도 못 막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닛의 역할에 맞게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것, 즉 각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느낄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다음으로 협업의 중요성입니다. 이 가장 강력한 유닛들도 결국 혼자만 있다면, 그러니까 뒷받침하는 유닛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그 값싼 유닛이라고 하더라도 그 집중포화에 허무하게 잡히고 만다는 뜻이죠. 그래서 아무리 어떤 유닛의 맷집이 좋거나 공격력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홀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결코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하고요. 그렇게 다 같이 힘을 합쳐야만 서로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결론적으로 모두가 빛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즉 여기까지 요약해보자면 누군가 최전선에서 공격과 수비를 한다면 장군의 역할이죠. 그럼 이를 뒷받침할 유닛, 즉 병사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승리 후에도 각자의 위치에서 노력한 사람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즉 한 명의 장수와 수만 명의 병사들 모두가 각자 중요한 존재이고 협업의 중요성까지 여기서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다는 걸 정리해 놓은 겁니다. 아니 뜬금없이 이게 무슨 소린가 싶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웬 각자의 역할과 또 협업의 중요성? 무슨 소리지? 이러실 수 있는데 게임의 사례를 통해서 저희는 이 각자의 역할과 협업의 중요성, 즉 연대의 중요성을 좀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치로 돌아와서 검찰개혁 관련해서 상상을 초월하는 공격을 받았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해서 보면 이 강력한 탱커, 그러니까 맷집 역할도 한 동시에 인권수사 보호규칙, 특수부 폐지 건의 등 강력한 공격수 역할을 맡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시 서초동 집회를 비롯해서 수백만 시민들이 함께 그를 지켰다는 사실인데요. 이 민주주의 사회에선 아무리 정치인들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민심이 따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일부 정권에서 이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행동을 하다가 훅 가기도 했었죠. 이처럼 법무부 장관은 물론이고 대통령, 국회의원, 교수, 그리고 저 같은 시민들까지 우리 모두는 각자의 위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대를 통해서 그 민주주의의 힘이 가장 극대화되는 것이죠. 실제로 축구의 공격수가 공격을 해야지 수비를 하게 되면 어색하듯이 정치인은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이 있고 시민은 시민으로서의 역할이 있고 또 유튜버는 유튜버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각자의 역할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또 내가 모든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가 아닌 우리, 그래서 우리의 그 협업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다는 뜻인데요. 결국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뿐만 아니라 이때 함께 거리에서 울고 웃고 함께 고생을 하던 그 서초동 촛불 집회 시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각자의 역할이 다른 것뿐 우리 모두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늘 주장하고요. 이 저 같은 시민의 역할은 최전선에서 두들겨 맞더라도 사회를 좋은 방향으로 바꾸려는 정치인들을 지지하고 꾸준히 관심을 가지는 것 정도면 어떨까요? 그리고 티나지 않게 흐르고 있는 강물처럼 우리 사회도 아주 서서히 변하고 있다는 믿음만 가지면 된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어떤 면에선 공격, 어떤 면에선 수비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글을 읽으신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각자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정치인을 비판적 지지하거나 적극적인 후원을 통한 지지를 하거나 현실 정치에 참여를 하거나 혹은 아예 외면해버리거나 이 또한 애초에 정답은 없습니다. 아직 고민을 안 해보셨다면 나의 역할을 먼저 찾아보고 만약 나의 역할이 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우리의 역할, 즉 협업의 중요성을 주위에 전하다 보면 사회는 자연스레 좋은 방향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긴 내용들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봤을 때 시민 각자의 역할을 찾고 연대와 협업을 통한 사회 변화를 추진하다 보면 서서히 좋은 세상이 온다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더 압축적으로 요약해보면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이 문구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공격수와 수비수로서의 탁월한 역할을 하셨다면 지금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또 등장을 한 상황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한테 저희가 힘을 실어 드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뜻대로 안 된다, 답답하다 하면서 너무 이들을 비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이들이 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또 차근차근 변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정치인들이 이 시민들한테 고마움을 잊어선 절대 안 된다는 뜻입니다. 특히 언론개혁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렇게 웃으면서 한 가족은 진짜 압수수색으로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을 텐데 저렇게 취재하면서 뭐가 저렇게 신나는지 막 이렇게 웃고 있는 모습도 보였고요. 결론적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본인보다 더 개혁적인 법무부 장관 곧 오신다고 이렇게 입장을 밝혔었고 그 다음 바통 터치를 한 게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입니다. 근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그런 철학과 가치관 그리고 행보만 보더라도 굉장히 든든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냥 방치해두면 결국엔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결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잃어버린 명예를 찾아서 우리 유튜버들이 열심히 목소리를 내야겠다. 그리고 저도 목소리 내야겠다. 그리고 나경원, 곽상도, 윤석열 패거리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